자, 이제 중동을 넘어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한 줄 평으로는 바닥 다지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조금씩은 회복되는 게 좀 확실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중국 정부가 7월 달에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심리나 경기나 모두 다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제조업 PMI가 50.2로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이제 48.8을 저점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위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9월 제조업 PMI는 이제 기준선을 상회를 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지표들도 좀 완만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월에서 8월 공업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11.7%로 시장 컨센서스인 마이너스 10%보다는 반등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반등 추세 자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8월 단월의 이익이 전년 동기비 17% 증가로 플러스 전환되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제조업 이익 부담이 이제 점차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 투자 반등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수치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연구원께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또 산업 쪽에 대한 부분, 경제 지표로서 해설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 국경절 소비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내 여행 시장은 상당히 호조였는데요. 일단 여행객 수 같은 경우는 8.26억 명으로 전년 동기비해서는 이제 71.3% 증가를 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국경절 대비로는 4.1% 증가를 했습니다. 관광 수입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국정절 대비해서는 130% 정도, 2019년 대비로는 1.5% 증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의 여행과 소비는 2019년의 수준을 좀 회복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소비 외에도 내수 회복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음식 배달을 하고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 기업인 메이탄, 네, 연휴 기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5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타 요식업 매출도 이제 같은 기간 대비해서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화된 이후로 이제 7, 8월 달에 정책들이 좀 잇따라 출범이 된 것이 시장 심리 회복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 속도 자체가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인데요. 이번 연휴에 이제 중국 내 여행도 호조이긴 했지만 해외여행 수요도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휴 기간 내 출입국자 수는 이제 1,181만 명으로 작년 국경절 대비해서 2.9배 증가를 했고, 2019년 연휴에 85%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등 이제 중단거리 국가가 좀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이나 이런 장거리 여행도 노동절 연휴 대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내 여행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소비 여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항공편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인프라 회복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인프라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편이 회복됨에 따라서 이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회복세가 지속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부터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단체 관광 여행이 좀 허용된 상황이고, 여행 상품의 80% 정도가 투어 코스에 이제 면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론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면세 산업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크게 소비와 관련해서 국내외로 여행을 좀 나눠서 자세하게 좀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 내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3일 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7월에 이제 디플레 우려를 키웠지만 8월에 CPI가 플러스 전환을 성공하면서 이제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완화를 시켰는데요. 9월에도 이제 물가 반등은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8일에는 이제 3분기 GDP랑 주요 실물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5.5%로 이제 정부 성장 목표치 5% 안팎 은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3분기 경기가 아무래도 다소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4.7%까지도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분기 경기 바닥 확인하고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는 것은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점차 개선되는 중국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